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오늘 아침에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금리 걱정 이런 거보다는 실적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시장이 늘 그렇지만 시장은 이게 멀리 있는 이슈보다는 이게 가까운 데 있는 이슈를 항상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뉴욕 시장도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계속 하니까 중동에 혹시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 같은 불안은 아예 그냥 재료 취급을 어제 뉴욕 시장에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아침에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17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서면서 장중에는 1.26%, 그러니까 2466포인트까지 이렇게 밀어붙여서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수 우위에 섰던 기관이 오후에 들면서 조금 이제 상황을 바뀌면서 매도 쪽으로 바뀌면서 지수 상승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코스피 시장은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정말 오랜만에 반갑게도 4,28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71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2,79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60.17포인트로 어제보다 0.98%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8%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초가 이상, 그러니까 출발 당시 이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보였다가 중간에 좀 매도를 오후에 좀 변했었어요. 그랬다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다시 이제 매수 쪽이 조금 늘어나면서 겨우겨우 매수 우위로 외국인들은 오늘 그렇게 끝냈고,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코스닥은 매수 우위에 서서 끝날 때까지 매수 우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5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2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20.38포인트, 어제보다 1.2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좋죠.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짧은 더블 버텀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블 버텀이 나오려면 직전 버텀보다 어저께 버텀이 좀 높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승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이걸 닮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이제 5일 이평 위로 올랐으면서 그런 더블 버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마저 들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확인되려면 한 2, 3일을 더 시장이 상승 쪽으로 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추세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은 이제 일까 아닐까 이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좋은데 위에 꼬리가 달린 게 조금 찜찜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코스닥도 2, 3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1353원 60전, 어제보다 10전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참 재미난 게 시총 상위에서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258억을 순매수했어요. SK 하이닉스는 1,462억. 그 두 개만 합쳐도 벌써 4,7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그 반도체 두 회사를 주로 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도 182억을 샀고, 포스코홀딩스는 25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아를 외국인들이 231억을 오늘 팔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9억, 현대차 이게 납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는 911억을 순매도를 했고 SK하이닉스만 27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68억을 순매수, 삼성바이오도 22억 순매수, 포스코홀딩스는 기관도 312억을 팔았습니다. 현대차도 25억을 팔았고, 오히려 이제 그 2차전지 쪽에 LG화학이나 SDI는 98억, 120억 이렇게 샀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1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하고 그 기관하고 그 시각의 차이가 여기서도 약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를 모두 팔았습니다. 순매도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367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도 223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이 세 종목을 다 샀어요. 에코프로비엠을 338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122억을 샀고 LNF는 3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7억, 기관 26억 이렇게 샀고 포스코 DX는 외국인이 32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DX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다 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그 리튬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움직였어요. 여러분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근데 어제 이제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서 4.9%나 이제 상승했다. 이거 이제 그 중국 시세 많이 우리 따지자면 162.5위안 키로당.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뭐 루시드 뭐 이런 전기차주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한 증권사가 리포트를 냈는데 2차 전지가 3분기가 저점이다. 그러니까 저점 지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반등한다. 또 이런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조금 힘이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중입자 치료 관련 뭐 초전도체, 핵융합 에너지 막 이게 이쪽은 이게 불명확해요. 막 이렇게 교차돼서 서로 막 이게 그 섹터가 구분이 되고 이래서 어쨌든 간 그 중입자 치료가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에도 보내드렸지만 국내 이제 중입자 기기가 최초로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닥터가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뭐 그렇게 영향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모비스 뭐 비츠로테크 이런 것들은 서로 이게 뭐 중입자에도 있다, 초전자에도 있다가 핵융합에도 있다 막 이래갖고 그것들이 다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뭐니 해도 오늘 이제 반도체죠. 삼성전자가 3.12%, SK 하이닉스가 4.7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주 또 장비주 장비 제가 늘 말씀드리던 장비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업황 개선 기대 수출 실적이 이제 이쪽이 조금 살아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닥 쳤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랐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늘 그 텔레그램에 17분짜리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HBM 요새 이제 많이 HBM이 이제 우리가 AI에 쓰는 그 메모리 반도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향후에 굉장히 그 범용적인 메모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주와 거기에 관련된 주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 또 매매 타이밍 뭐 이런 거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텔레그램 스쿨 회원이신 분은 잊지 말고 이거 제가 고정해놨으니까 꼭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매 타이밍도 길쭉 분석도 좀 같이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인데 이거 이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지스타 2023 이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요 행사를 전후로 해서 이제 신작 공개도 되고 막 업데이트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네오 위주의 피해 거짓 이거가 100만 장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BEP를 넘은 거예요. 이제부터 파는 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또 위메이드하고 그 액토스 소프트하고 이렇게 얼라이언스에서 중국의 그 미래의 전설 이거 IP 라이선스 이 사업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오늘 이제 게임 쪽이 또 강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로봇도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각각 대기업들이 이제 막 그 대기업 나름대로 협동 로봇을 막 이렇게 내놓잖아요. 기사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그 휴니드 같은 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이 전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무기 부품 납품하는 회사죠. 그래서 오늘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사실은 이게 반등이 나올 자리에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기술적 분석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참 모양이 좋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자리에 딱 필요한 때 나와준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이야 뭐 오르면 좋은 거죠. 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르면 시장은 좋은 거죠. 시장은 늘 이제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올랐고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악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눈앞에 닥친 악재 아니면 일단 뒤로 밀어놓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의 상승은 아무래도 17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매수죠. 이게 이제 지속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금리 걱정도 뭐 전쟁이 중동에서 뭐 확전되는 거 걱정도 일단은 밀어놨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실적 호조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제 뭐 오른 것도 뭐 실적이 우리는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뭐 생각보다 괜찮다는 둥, 바닥 쳤다는 둥, 뭐 이런 거, 예측한 대로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외국인들이 그냥 어쩌다 찔끔 산 게 아니라 4천억이 넘게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17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으로는 매수를 보인 거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죠.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또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분위기는 이제 굉장히 급 좋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마냥 이게 시장을 편안하게만 볼 수는 없죠.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기술적 분석해보면 매매운 측상 아닌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고 물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행사를 취소하고서 이제 바로 급히 이스라엘로 향한답니다. 이제 뉴스 다 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블링컨 장관이 2번이나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이게 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우리 뭐 금방 알죠. 뭔가 잘 안 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 가자 아주 말살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결국은 블링컨 장관이 꺾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바쁜 판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서에 보면 야곱 때 이게 그 기근 때문에 유대 민족이 이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집트에서 또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세, 그 유명한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맵니다. 예,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분쟁이 이게 뭐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 민족도 그렇고 아랍 민족도 그렇고 자기네가 뭐 피해 입으면 상대방한테 그거 막 몇 배로 갚아주는 그런 뭐 하여튼 그 불같은 민족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애써서 뭐 지금 뭐 미리 걱정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네타냐후 그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정치적 상황도 점점 그 사람을 강성으로 만들죠. 근데 인질 잡혀 있는데 뭐 좋지 않으면 그것도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도 국내 정치에서 되게 웃기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가자 지구 말살로 이제 막 치닫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왜 이러냐면 전쟁판이 커져갖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바이든 재선은 물 건너간 거죠. 예, 물 건너갔죠. 지금도 별로 인기 없는데 예, 트럼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하고 딜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됐잖아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는 못할 거고 어디까지 한다 이게 이 딜이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숨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딜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6.25 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판에 이제 신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러시아 푸틴이죠. 예. 그리고 진짜 황당해진 사람이 젤렌스키고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이쪽이 확전되고 전쟁이 오히려 길어지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그 유럽도 슬슬 발 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양쪽에서 서로 이제 빡 터지게 전쟁하면서 이거 길어지면 미국 지원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또 채권을 또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께서 노후를 이끌고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로 보면 뭐 그게 어찌 됐건 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17일 거래일 만에 일단 돌아와 주어서 사준 게 굉장히 반갑고 주가가 이제 올라서 좋은데 그럼 과연 외국인들은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 아니에요. 지금 3원 올라가니까 좀 계속 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적어도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걸 뭐 우리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적어도 무지막지한 매도만 멈춘다면 과거처럼 파는 매일 연달아서 팔면 그런 것만 아니라면 좀 샀다가 팔았다 뭐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10일 2평 수급을 찾고 여러분한테 강조드리잖아요. 그럼 2주 동안 파는 날보다 사는 날이 많으면 그래도 안심이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으면 뭐 내일도 이어서 계속 사주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사냐, 뭐 샀다 팔았다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그리고 그동안에 눈여겨봤던 관심 종목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에 의해서 매수 시그널이 뭐죠? 네, 11 2평이 우상향으로 터닝하고 11 2평 위에 5일 2평이 쓰고 5일 2평 위에 일봉이 쓰는 그런 모습을 하는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를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몇천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고 내가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살 타임인가 아닌가 아직도 기다려야 되나 이거를 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아직도 뭐 역배열 상태가 그냥 있다. 그런 종목이라면 서둘러서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매수 시그널로 돌아오면 그때 사셔도 그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되는 게 이게 봄이 올 때 얼음장 밑으로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면서 이제 얼음이 깨지고 이렇게 봉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막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이제부터 매일매일 뭐 요새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셔야 그래야 이제 다음번 우리가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오늘은 안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어제 제가 끝날 때 빨간 옷 입고 어제 하도 주가가 그래서 빨간 옷을 입고 제가 하면서 내일은 이 옷 색깔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천만다행인데 이거 초록색인데 떨어지는 파란색 아닙니다. 미국은 초록색이 오르는 겁니다. 내일도 또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반도체 관련된 거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때 저녁에 올리려고 그러다 가만 보니까 오늘 또 국가대표 축구하는 중계가 있는 날이라 안 보실까봐 그래서 제가 한 2시쯤에 올려드렸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잠깐 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